처제에게 처제 가까이 지내면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얼굴 본 지가 꽤 오래되었네요. 2020년은 정말 코로나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생활이 빨리 오길 기대해봐요. 처제도 금년을 보내며 힘든 시간이 많았지요. 해외에서 10년 거주하다가 설 명절 새로 와서 코로나의 굴레에서 다시 나가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고국에서의 삶을 선택했지요. 처제, 그런데 금년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저렇게 재산을 정리하여 현금 10억 원 여윳돈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 궁금하네요. 사는 집은 한 채 있으니까 부동산 쪽엔 관심을 두지 말아요. 사실 금년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전세 가격도 꾸준히 올라서 무주택자와 전세 거주자들의 걱정이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 요인이 제일 클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 지금은 0.5%까지 내려와 있고 코로나로 재난지원금 등 돈을 마구마구 풀다 보니 돈이 흔해지게 된 거지요.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하고 외식도 못하면서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게 되고 자영업자들에겐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데 갈 곳을 잃은 돈들이 돌파구를 찾게 된 곳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아닌가 생각해요. 실물 경기는 점점 악화되는데 자산시장인 부동산과 주식시장만이 나홀로 상승 중인 것이 1년 내내 오고 있는 거지요. 프랑스의 투자 대가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인과 강아지론에서 주인은 꾸준히 한 방향을 향해 가는데 강아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도 결국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된다는 이론인데 지금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처제, 어쨌든 2021년에 10억 원을 어디에 써야 할지 궁금하네요. 만약 나라면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해 봤어요. 이번 코로나19는 내년 하반기나 후년까지는 마무리될 거라 생각하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습격한다면 이런 혼란이 인간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는 집 근처에 1000평방미터 정도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되고 1억 원 이하의 농지를 구입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길 원해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있어야 편안할 거예요. 1000평방미터는 되어야 6평의 농막을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고 농지 원부를 만들어 농민으로 인정받게 되지요. 또 지역의 단위 농협에 조합원으로 출자도 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크고 작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아파트와 주택이 많이 올라서 그쪽에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무주택이라면 집 한 채는 꼭 사야겠지만 집은 있으니까 그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 정책이 1가구 1주택만 갖도록 하고 있고 각종 세금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데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기에 조심스럽기는 하네요. 하지만 세상의 부자들은 다 주식시장에서 나오고 세계의 부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주식 부자들이니까 방향은 주식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삼성그룹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3대째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를 이어오고 있지요. 처제, 그런데 내가 4년째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요. 그동안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에도 펀드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해봤지만 제대로 수익을 보지 못했어요. 내년엔 신흥국 투자가 유리할 거라는 얘기도 많고 또 이머징 시장이 좋을 거라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나는 아직 미국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시장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테마 투자, 단기 투자가 아니고 꾸준한 장기 투자로 미래 어느 시점까지 이기는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부동산도 그렇지만 주식시장도 사람들이 심리에 기인하여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본질적 가치로 수렴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것이 내 길이다 하고 한국과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지요. 미국 주식의 80%, 한국 주식의 20%를 투자하니까 지금은 수익도 괜찮고 마음도 편안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를 권하고 싶어요. 2000년에 많이 상승한 것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증시 격언이 말해주는 것이고, 우량주이면서 적게 상승한 종목은 이제 에너지가 뭉쳐졌기 때문에 새해에는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큰 금액을 단번에 투자해선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어느 기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분산 매수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제공황이 예상된다면 바로 탈출을 해야 해요. 그리고 더 낮아진 가격에 다시 진입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세계 최고 부자인 워렌 버핏은 순수한 주식 부자지요. 그는 복리의 마법을 믿고 10년 이상 시간의 장기 투자를 하여 성공한 분이죠. 우리도 앞서간 워렌 버핏식 투자 패턴을 믿고 간다면 노후에는 안락한 흔들 의자에 앉아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미국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첫째, 그리고 최근에 달러 환율이 급하게 하락하여 미국 주식 투자가 매력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환율이 1,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환전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난 3월 23일 코로나 위기 시에 1,273원까지 갔다가 지금 1,087원이니까 약 17%나 하락을 했네요. 그런데 장기 그래프를 보면 지금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요. 그래서 달러 보유를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분단 국가로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북한 관계가 긴축 관계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길게 보면 타협의 여지도 없지 않지만 작은 충격에도 우리 돈의 가치는 급락할 수 있기에 달러를 적당히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억 정도로 농지를 구입해서 자급자족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면 좋겠고, 2억 원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7억 원 정도를 갖고 미국 주식에 분산 투자하기를 권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1등 주식 투자를 권해요. 미국의 1등은 애플이고 2등은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아마존, 이 3개 종목에 3억 원을 배정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미국 대표 ETF 투자예요. S&P 500의 대표인 SPY, 나스닥의 대표인 QQQ, QQQ의 3배인 TQQQ, 이렇게 3개 종목으로 3억 원 정도를 배정하길 바래요. 세 번째는 남은 1억 원으로 여러 우량 성장 주식을 합해서 투자하는 걸 권해요. 우선 MSCI로 모건 스탠리 지수 관리 및 투자 기업이죠. 두 번째는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 반도체 기업은 엔비디아, 자산운용사 블랙록, 유튜브 검색 광고 기업인 구글의 알파벳, 전자 결제 기업인 비자 마스터카드, 배당 음료 기업인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참 뽑다 보니 욕심나는 기업들이 너무도 많네요. 어쨌든 1억 원으로 욕심나는 종목들을 잘 분산해 보길 원해요. 그리고 현금 2억 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어요. 하락하는 종목이 있다면 매수했다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매도하면서 잔고를 유지하길 바래요. 처제, 오늘은 이래저래 글이 길어졌네요. 처제도 이제 나이가 50대에 접어들었으니까 잘 판단하리라 생각해요. 투자를 하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래요. 투자는 1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니까 꾸준히 마음 편히 투자하는 길을 찾아가길 바라고, 경제만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늘 공부하여 발전하는 처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요. 그리고 뭐니 해도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건강관리 잘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하길 바래요. 처제가 알아서 잘 하는데 이 형부가 괜한 걱정을 하고 너무 잔소리를 하는 것 같네요.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뚝 솟는 나라가 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코로나19에서도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가족 모두 건강한 새해를 맞길 바래요. 2020년 12월 마지막 날 형부가 보냄.